이거 보세요, 이거 왜? 하얀 거 저기. 이 곰팡이 균들. 어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이 정도 되는 게 상당히 전체에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아까 벽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요 물건 위에 먼지들 한번 저희가. 아니, 파이프 위에다가. 아니, 야, 저 친구 독해요. 저런 거 할 때. 아우. 공개합니다. 이게 날라서 요거 우측으로 들어가서 큰일 나는 거지.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점검도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인 분들은 이런 데 습기나 곰팡이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지만은 이런 데는 지금 WHO에서 그 폐암의 두 번째 주범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폐암이요? 그럼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번째 어디야? 어디야? 뭐가요? 뭐야? 성면? 뭐 이런. 포르말데이드. 정답이 뭡니까?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그렇구나. 이 물같이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소위 죽음의 가스. 죽음의 가스. 네,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그러죠. 싫어. 그게 뭡니까? 그걸 라돈 가스가 이렇게 있어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어감상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라면의 돈가스라고요? 거리조사 총 20명 중 라돈가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폐암 사망자의 최고 20%가 라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택 사이사이 지하 창고 등 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라돈가스는 무색, 무취, 무미의 자연 방사성 가스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인체에 흡수되면 세포가 라돈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해 피폭, 폐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무서운 사실. 키트 속의 필름을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보이는 이 구멍들이 바로 라돈 방사선 방출로 생긴 것인데요. 이런 방사능 피폭이 폐에서 발생, 폐세포를 파괴하고 변형시켜 암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라돈가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저감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미국 환경청 조사 결과 라돈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2만 명, 음주운전이나 화재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침묵의 살인자 라돈가스 완전 정보법 지금 미라클이 알려드립니다. 이 라돈은 지구가 생길 때부터 우리 주변 토양이나 집안에 항상 존재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가스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에 존재한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대기 중의 농도나 낮은 농도는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 살면 괜찮지만 이런 지하 공간은 주변이 토양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닥에 크랙이나 여러 가지 건축 구조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주변 토양의 그 라돈 농도에 따라 가지고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지하는 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라돈이 생겨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누적될 수 있으니까 윗선은 토양에 들어와 있는 그렇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라돈 가스가 이렇게 막 농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위에 보면 이제 거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영향도 좀 미치고. 어휴, 다 영향을 정말. 예.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 라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밝혀봅시다. 미라클이 어떤 미라클인데 그 그냥 전화 그래.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받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희 연구진이 와서 소리하고 논다는 아지트하고 거실하고 이 지하를 측정을 했습니다. 대한이가 생소하시겠지만요. 4피코 큐리 공기 퍼 리터가 우리나라하고 담배도 안 미국의 좋구나. 권고 기준입니다. 비교 현장의 경우 1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중에 한 6명, 그러니까 0.6%가 폐암 위험이 있다는 숫자입니다. 0.1%는 큰 숫자죠. 대기 중의 농도가 한 0.34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실내가 평균치가 한 1.3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좀 하나씩 저희가 측정한 결과 배치수 부부께서 제일 궁금하실 애들이 많이 노는 아지트. 아지트는 다행히 이 집에서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한 2 정도. 제일 좋은 게 거기에 그거예요? 예. 2. 그래도 지하철이네. 그러니까 애들이 저 매일 그 지하철역에서 노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고 보네. 그래서 아지트는 제가 보니까는 이 밑에 땅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예, 공간이 나무로, 있어요. 예. 가깝긴 하지만은 일부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적게 나왔고요. 제일 적다는 게. 예, 그다음에 거실이 한 2.5 정도. 아이고. 조금 더 다행이요. 다행이다 이거. 아니 다행은 이제 지하철보다 조금 높아요. 높으니까. 그리고 지하랑
공간이 바로 위이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 공간. 창고. 창고. 라돈 수치가 얼마 피코그램이 나왔을지. 떨려요. 창고는 뭐 다행히 4는 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3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오, 다행이다. 지금 악수하고 좋아할 수치인가요? 사실 여기 일주일 촬영하시면서 너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려서 데이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을 가능성도 있죠. 아, 오히려 좀 빠졌다는 네, 환기가 네, 돼서. 이 수치가 지하철 양에 비해서 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모님 표정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얘기 들으신 소감이 놀랬지, 뭐, 어떠세요? 처음이라. 정말 심각하죠. 그럼요. 애기들이 애 둘이 지금 아무것도. 종종 이 근처에 오서 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곳의 잠복,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라돈가스 수치가 낮으면 괜찮다고요? 네버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변은 어떠십니까? 미라클에서 직접 측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측정 장소는 지하 창고, 두 번째는 지하 설비실, 세 번째는 지하 기계실, 지하에 위치한 여러 장소의 라돈가스를 측정해본 결과, 자, 수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지하 창고 6.84 피코큐리, 지하 설비실은 무려 29.3 피코큐리, 지하 기계실은 5.96 피코큐리, 세 곳의 평균이 14.03 피코큐리. 이것은 1000명당 약 21명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수치. 그렇다면 지상에 위치한 가정의 라돈가스를 한번 측정해볼까요? 지하보다 적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그 결과는 3.26 피코큐리. 아하, 지상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건축물의 틈새 공간과 바닥에서도 라돈가스가 흡입되기 때문.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라돈가스. 그렇다면 괴물보다 더 무서운 라돈가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지금 저희 구조가 약간 이제 반지하의 구조이고 실제로 이제 도심에 가면 이런 환경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야 될지. 항상 실내 공기 이제 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항상 첫 번째가 환기입니다. 외부 공기랑 바꿔주는 거. 시간대를 좀 잘 고르는 것도 그렇죠. 예. 중요한 얘기고 저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해서 라돈탕은 뭐냐 라돈원천은. 맞아요. 또 나쁘다면서 거기 왜 가냐. 라돈원천 거기서 1년 365일 90분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온천의 좋은 효과는 충분히 보고 나오십니다. 오히려 득이 많다. 예, 예. 여기 거주를 안 하니까 예, 예. 살짝 들락날락거리는 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다만 위로 올라갈까 봐. 식구들이 거주하는 위로 못 올라오게. 지하수도 라돈의 중요한 소스거든요. 지하수를 통해서도 유입이 되니까. 예, 그 이게 수용성이에요, 물에도.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라돈탕이 있는 거고. 교수님, 이곳을 라돈탕으로 개발한 그러니까 결국 묻지 마요, 선생님. 뭐예요, 지금? 탕색이만 먹고 싶어. 그거는 이렇게 좋다면서요. 다행히 어떤 권고 기준 권고, 미치니까 너무 예. 우려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만 질문이 우리가 괜찮은데. 개선할 수도 있는 예. 문제니까 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을 쾌적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거실로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네, 이재현 실장 모셔서 인테리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걸 무슨 인테리어를 점검해요? 이 인테리어를 점검을 뭐해요? 어떻게 꾸며볼까요? 예, 지금 전혀 수납장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물건을 막 놓으시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 안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숨겨진 공간이니까요. 뭐 습기나 곰팡이에 강한 그런 재질로 만든 수납장하고 수납 박스를 이용을 해서 된 거 쎄? 그렇죠. 쎄. 예, 습기나 곰팡이에 강하니까 물건을 수납하시기에 조금 편리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방이 좀 넓어지겠군요. 네. 이곳에 수납을 하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해결이 돼가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대돼요. 예? 기대되세요? 기대돼요. 이게 가능할 건지 진짜.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라돈탕으로 개발하는 것 아니 가능하다고 하면 할 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냥 요양도 있으시고 타일만 붙이게 된다면은 완벽한. 이분도 진지한데요? 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와보고 싶어요.
창고에 일어나야 할 미라클. 버려진 창고의 활용과 라돈 가스로부터의 탈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물건 정리와 환기가 꼭 필요한 상태. 여러분은 지금 산과 솔에 향기가 가득한 배칠수의 러블리 하우스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꽃이 피었던 자리들이 좀 쑥. 쑥이 얘기 잘하더라고요. 쑥 잘하더라고요. 싹이 나오고 있는데 쑥이 강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지금 대문에서 봤을 때 가장 정면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여기다 조금 이게 쑥인가 이게? 네 그러네요. 한번 삽질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거 금근 데까지 파면 되는 거죠? 네네. 이 앞줄에다 쭉 심어보죠. 아, 저 육군 병장 출신인데 이거 삽질은 또 시커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흉물스러워지고 말랐을 때 아 뿌리 진짜 많았구나. 진짜 심하다. 산삼뿌리 같지 않아요? 네, 와 여기 이래요. 여기 뿌리 있다. 되게 억시요, 수자 뿌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한동안은 했었거든요. 겨울 되면 다 없어지고 매년 사서 심어야 돼가지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정 그러실 때는 이제 그 굵은 식물도 있죠. 알뿌리, 뿌리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처럼 그 아까 가져온 수선한 거, 그죠? 튤립이나 수선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겨울에 집을 덮어주시면 좀 보온이 되거든요. 국화 종류는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땅 속에 살아 있다가 봄 되면 다시 또 꽃을 피우고요. 애벌레다. 그치, 애벌레도 아까 지렁이도 있었어. 못 봤어? 잘 찾으면 아마 매미 애벌레도 나올 수 있을걸? 이게 군뱅이에요? 하늘도 있어요. 이거 봐. 그랬어. 벌레도 있어. 겸사겸사 식구들이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네. 이렇게 노동하고 밥 먹으면 밥맛이 좋다니까요. 마당에는 예쁜 꽃도 심는데 미라클의 중심 태풍에는 창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얼마 만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진아, 이거 여기서 분업하잖아요. 여기서 해도 되니까. 아니, 제가 할게요, 형님. 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 네. 나오세요. 내가 여기서 할게. 자. 아, 네. 다리 힘은 좋은데 팔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놔뒀는데. 야,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 창고 정리를 얼마 만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진짜. 집 오시고 나서 처음. 그럼 한 10년? 10년. 야, 이거는 지금 산에 가서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그렇죠. 네네, 그건 지금 사용. 저게 있는 줄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거예요. 이런 블록도 좀 뚜껑도 없고 그래서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아이용 구명조끼. 네, 이게 창고 저장. 그러니까 이것 좀 버려주세요, 제발. 이 가방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야구 가방. 아, 이 가방 안 되고요. 야구용품 가방인데요. 버려요, 좀. 안에 먹던 물도 그대로. 야, 이게 언제 건가요? 요거 오래됐어요. 이제 침전물이 아주 엄청납니다. 가방을 버려주세요. 모자가 몇 개나 여기 있는 유통기한이 안 세고. 어우, 저거요? 오, 작품 하나 나오네요. 아, 이게 한 진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뭘 안 버려요? 안 되죠. 이 가방을 이거 선물 받은 오! 야, 그건 사갔겠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병균들도 많을 거고만. 요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왜 카메라 왜 아니 잠깐만 누구 지시로 여기를 온찜질팩. 요거 안 쓰는 거 핫팩. 네,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 없나요? 아 이건 유통기한 없죠. 아, 그렇습니다. 내년 겨울에 갈게요. 아 몇 개 더 있었어요? 예. 그럼 이건 주세요. 다 가지려고. 그래도 분류를 해놓고 하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인데 어떠세요? 아주 마음속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 기분이에요. 10년 만에 첫 정리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버릴 쪽에 있는 물건들 좀 아쉽거나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이런 건 형태가 어디 이렇게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쓸 수만 있다면 진짜. 버릴 물건 중에 다시 쓰고 싶은 게 있다 하셨어요. 예, 제가 가서 골라올게요. 네. 아, 직접. 앞으로 나와서 배울까요? 욕조하고 예. 옷걸이하고. 욕조와 옷걸이를. 버려지는 물건인데 간단히 페인트만으로도 또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닦아서 잘 닦이네요, 얘도. 잘 닦으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부분만 살짝 칠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부분 이용해서 네네네. 아, 또 그림 잘 그리시니까. 꽃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또 여기저기. 함께. 전 이런 장면 볼 때마다 그 사랑과 영혼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노랗게 산뜻하게 페트병이 칠해졌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코 스티커 같은 거 이용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시면 요렇게 요게 또 머리가 들고 계세요 이제.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에도 예쁘게 하고 또 새봄이 되면 남의 집 놀러 갈 때도 그 어떤 거 사가지 가는 것보다 저렴하면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페인트 하나만으로도 색감만 봐도 벌써 굉장히 산뜻하지 않나요? 네, 요게 이제 마른 다음에 꽃을 꽂아 놓으면 정말 더 예쁠 거예요. 네, 요것도 이제 버리려고 했던 건데 네, 컬러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얘도 새롭게 탄생될 수 있거든요. 여기 칠해봐. 정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면. 예. 교육상 가운데를 이용해서. 잘한다. 묻어버렸네. 묻어버렸지. 약간 묻어버려. 자기 손을. 됐다. 아이, 박수. 아, 형님 잘했어요. 안 잘했대요, 안 잘했대요. 잘했어? 또 어디, 여기.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이게 참 방송에서 웃는 낯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표정 없는 얼굴이라. 근데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들어오시죠. 네. 모든 도시인들의 꿈 넓은 마당. 하지만 넓은 마당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당에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화사하다 화사해. 봄을 맞아 여러 가지 꽃을 화단에 심었네. 여기까지 봄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빨간 꽃, 파란 꽃, 아우 예쁘다 예뻐 정말. 아우 총천연색이네. 거기에다가 멀리 가지 않아도 현장 학습을 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할 텃밭도 마련했습니다. 티귿밭이 아니죠. 시옷 텃밭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무표정남 배칠수 씨의 얼굴에도 미소꽃을 피게 한 마당의 미라클. 가족의 얼굴에도 활짝 봄꽃이 피었네요. 이서울 비켜봐. 여기 보여줘봐봐. 푯말 소리가 적은 거. 여기 보시면은 소리의 화분. 보시면 이틀에 한 번 물 주기. 두 번째는 산이가 밟으면 혼내기. 자기 임무가 자기가 썼어. 아빠 저기 신발에 물. 여기는 소리가 관리하는 데니까 소리가 물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요거 노란색. 알았어. 같이 하자. 도와주자. 와, 너무 많이. 야.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마당에 있는 집을 샀던 건데 그동안 너무 활용도 그냥 제로였어요, 제로. 여기저기 뭐 수서 박혀 있고 쓰레기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당에 일어난 건강한 미라클.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고 다른 집 같네. 여기를 와보시면 일단 뭐 널려있던 동화책이나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깨끗해졌잖아요. 그걸 치운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그 치운 것들이 어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어디 갔느냐 등등 해서 소리방이 아주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설 방 주인이 직접 잠깐 소개를 해야지. 미라클인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와. 깜짝 놀라기 전에 이전의 아이들 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방 하나에 아이는 둘. 같은 방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리도 되지 않아 정신없었던 아이들의 방. 조금 영역을 구분을 해줘가지고 쓰시면은 각자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정리정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와, 여기 좀 전에 거기 맞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변신인데. 방 여기저기서 술 취한 아저씨처럼 널브러져 있던 책들을 책장의 정면으로 수납.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깔끔하게 정리도 할 수 있게 됐네요. 게다가 넓은 좌식 책상을 배치해 한쪽은 소리에게 한쪽은 산이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소라, 산아, 여기도 내 자리 거기도 내 자리 다투지 말고 착하게 공부할 수 있지? 작은 변화를 줬을 뿐인데 남매가 아주 다정해졌습니다. 촬영 이후 처음 보는 고도의 집중력인데요. 우리 산이 소리 시험에서 100점 받겠네 그냥. 산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도 뭔가 정리됐다는 느낌이 드는지 늘려져 있을 때보다 잘 나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 몰랐어가지고.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침대. 게다가 침대에 달린 봉에 산이가 매달리기도 해 위험하기까지 했는데요. 두 아이의 공간 분리가 절실했던 이곳.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상상하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방에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아이들의 로망이 2층 침대네요. 1층은 아직 엄마 손길이 자주 필요한 동생이, 2층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누나가, 두 남매한테 각각의 방이 생긴 것 같은데. 산이 좋아요? 이건 뭘까? 무슨 색? 또한 위험한 계단 없이도 오르내릴 수 있는 적당한 높이까지. 이렇게 2층 침대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2층 침대에서 자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기 공간이 없어 벽 여기저기에 흔적을 남기고 다녔던 산이. 낙서장으로만 쓰였던 아이 방의 벽에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보드를 설치해 아이들에게 낙서 공간을 마련해줬네요. 이 산화배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려. 자, 산과 소리의 전용 낙서장. 더 이상 벽에 낙서할 일도 없겠죠? 이제 여기에만 낙서한다고 약속해줘. 주수 집 편에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 들어가 보시죠. 아우, 냄새랑 물이 흥건해요. 여러분은 지금 냄새와 물이 흥건한 배칠수 씨의 창고를 보고 계십니다. 기침이 절로 날 정도로 짐과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특히 지하는 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꾸 라돈이 생겨나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환기를 잘 하지 않았던 창고. 그 속에는 라돈 가스가 가득 이었던 창고에 미라클이 일어났습니다. 정두나 라. 이건 정리정돈의 신비? 180도로 달라졌네. 물에 젖지 않는 플라스틱 수납 상자에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 습기에 강한 철제 수납장 위에 수납 상자를 올려 그야말로 습기와는 작별을 구했네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여태 몰랐대? 창고의 재발견, 2011년 최고의 미라클입니다. 아직은 갖고 놀 만한 뭐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퍼즐 같은 것들도 지금 이쪽 이제 입구 쪽에 배치해놔서 이렇게 오면 마트 같잖아요. 제가 되게 아끼는 애주행장 이런 뭐 제 2회 우리 준우승 했을 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전 선수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워낙에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거를 찾아준 것도 같아서 너무 미라클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드는 게 이게 가장 큰 미라클인 것 같고요. 지금 제 속까지 되게 마음이 목욕 갔다 온 기분이거든요, 지금. 그야말로 창고를 목욕시킨 기분. 깨끗할 클린을 몸소 실천한 창고의 변신. 환기와 청소를 철저하게 한 창고와 집의 라돈 수치는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지. 자, 라돈 수치를 다시 측정해본 결과 평균 수치가 약
40% 이상 감소. 검사 결과 지하실이 1.5 정도. 와. 요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요거 항상 보시면서 환기나 이런 거 잊지 마시라고. 주의를 환기하라는 거죠. 하여튼 예,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아직 또 어린 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 그 보람되게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잘 노력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게요. 우리 집 미라클은 개과천선이다 입니다. 예, 이건 뭐 의미를 잘 아시다시피 뭐 말 그대로 개과천선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개과천선이라는 말 뒤에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잘 살게요. 인사문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